반갑습니다. 예.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업무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CD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안 받으셨어요? 요걸 드릴 건데요. 전 직원들이라고 저희들이 200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안에 그 인상학 강의가 1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효와 효소 이런 거에 관해서 또 7시간 들어있고요. 총 8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그 컴퓨터를 옮겨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한 거 1시간 반 가지고 너무 짧아서요. 여기 많이 담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목이 보면 인상학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상학 강의를 제가 전국적으로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음에 또 인상학으로 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겨두고요. 오늘은 발효와 미생물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꿔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박수 한 번 더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발효와 미생물. 인상학 강사가 왜 발효하고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전통 음식 연구소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발효를 만났습니다. 발효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한국, 세계의 발효의 종주국이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지금 한 7년째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엄청난 발견을 많이 했고 우리가 발효 문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싱싱한 발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데 차관을 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처음부터 발을 보여드립니다. 발이 지금 붉은 점이 많이 생겼죠. 이게 30년의 고통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제 발입니다. 저는 좀 피곤하고 이렇게 강의를 거의 집에 가는 날이 일주일에 2번도 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렇게 간이 해독을 못하고 혈액염입니다. 혈액염증에 의해서 말초신경, 손가락 끝으로 가는 말초신경, 발가락 끝으로 가는 말초신경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손발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구두를 못 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두를 안 신고 슬리퍼 끌고 강의를 못 하죠. 그래서 신발을 큰 걸 사가지고 신었습니다. 제가 발이 225인데 230, 235 이 종류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효 음식하고 그리고 생생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고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20대 초에 잘못된 음식이 아니고 항생제를 잘못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기 걸리면 저는 약을 못 먹어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약을 안 먹고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면 이런 걸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발가락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행히도 얼굴로 안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저렇다면은 모세혈관이 아주 가늘게 들어가는 폐하고 심장하고 뇌하고 이거는 골병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러다간 저는 빨리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목표는 가늘고 길게 살자거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기 위해서는 내 병을 고쳐야 된다 생각하고 달라들었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퍼져가면서 이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러니까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엄청나게 아팠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붓기 시작하면은 점 하나 생기면서 저리 커지면서 발이 거의 1.5배로 변하면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손발에 열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거의 나았습니다. 지금은 제 발에 그런 게 없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이쁜 신발을 신고 있죠. 이 신발을 새로 사서 지금 신고 다닙니다. 저런 상태 같으면 이런 신발을 신지를 못합니다. 자, 1942년 평균 수명이 남자 42세, 여자 47세입니다. 그런데 1942년인데 조선시대도 40세, 평균 40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는 1990년도에는 67세, 75세, 2012년도에서 2012년에 했는데 2010년도에는 70세, 84세입니다. 지금은 86세로, 여자분 86세로 또 올라갔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아픈 사람은 지금도 많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 소금에 관한 이런 것도 잘못된 게 좀 많이 오류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그 이제 저희 어머니는 소금 드시고도 고혈압을 고쳤습니다. 25년을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이건 제가 이제 권하는 거 드시고 고혈압 약 끊은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요. 자, 이런 걸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생물이라는 거는 인간보다 더 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미생물을 찾아내는데 150만 년간 이 빙하에서 살아온 미생물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데요. 근데 어떤 미생물은 500년에 한 번씩 꿈틀거리면서 분열을 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에 한 번 꿈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인간 수명을 능가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긴 수명을 가진 미생물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생물을 다 연구하기는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미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생활 속 미생물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효모죠. 저희가 효모를 그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그렸죠. 예, 이거 앞으로 미생물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피세포에 이제 붙어 있는 균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유산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을 때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얼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균들이 없어집니다. 좋은 유익균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질병도 찾아오고요. 지금은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미생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금줄이라 그러죠. 왜 금줄을 달까요? 아십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금줄을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과학적입니다. 여기로 오지 마라. 여기부터는 니들이 지금 왔으면 안 된다 하고 21일간 금줄을 칩니다. 아기가 탄생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새끼줄에 그 균이 들어있습니다. 고초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독에 저걸 돌리는 것처럼 대문에 이제 그 나쁜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에서부터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원래 아기는 무균 상태에 있다가 탄생하는 순간에 엄마로부터 균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엄마의 질입니다. 엄마의 질에 아기를 낳고자 한다면은 나오는 그 틈을 만들어서 300종의 균들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아기를 요렇게 하면서 이게 균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는 순간 무엇으로? 미생물로 완전히 코팅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의 초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초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을 먹게 됩니다. 그 올리고당이 소화가 안 됩니다. 아기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한 번씩 토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올리고당은 굉장히
그 분자수가 많죠. 근데 그거는 애기 먹이가 아니고 누구 먹이냐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유를 먹은 애기들은 건강하고 그걸 먹지 못한 애기들은 건강하지 못한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모두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박테리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뭐 그냥 100조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팅을 하고 태어났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 산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코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많이 앓게 되고 미생물하고도 사람 성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짝지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딱 악수를 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잡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다 하면 안 좋은 미생물을 받으신 거고, 받은, 잡는 순간 기분이 좋고 따뜻하다 하면은 좋은 미생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보면, 여러분들 원장님 보시면 달려가서 무조건 악수를 청하시면 원장님의 좋은 기운을 받게 돼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기분을 가진나 해서 내 손에는 지금 미생물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난 미생물이 있는데 밑에까지 다 못했어요. 근데 그게 100쪽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것만 하면은 100쪽입니다. 그런데 바깥까지 합하면은 그게 500쪽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생물하고 우리 몸에는 사실 우리 몸은 뭐냐 하면은 과연 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왜냐면 70쪽에 60쪽에서 100쪽에 되는 세포의 집합이면서 100조개가 넘는 미생물의 집합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내 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드러내면은 나는 없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생명에 관여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거는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세포와 그 다음에 미생물과 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단백질, 촉매제 효소가 있더라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소는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촉매 물질이면서 분해와 합성을 하는 거죠. 최고로 분해를 잘 하는 거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고 그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각 요소에 보내주어서 다시 합성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소화라는 건 뭐냐면은 고분자를 덩어리를 갖다가 아주 작은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이 소화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수험생한테 엿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탕을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왜요? 왜 엿을 줘야 되죠? 사탕이 편한데. 예. 죄송하지만 엿 먹으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엿 먹으라 하는 얘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니까 엿을 먹어서 빨리 분해를 시켜서 포도당을 머리로 넣어줘라는 뜻이 엿 먹으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해서 욕같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너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내지는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엿이라는 것은 일단 사탕은 과당이지만 엿이라는 것은 뭡니까? 엿기름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미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한테는 사탕을 주면 시간이 더 걸리고요. 엿을 주게 되면은 시간이 빨라져서 빨리 분해를 시켜서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녹말을 분해를 시킵니다. 암밀라제가 분해를 시키고 입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분자로 쪼갠 이 엿당을 이미 어떻습니까? 두 개로 쪼갰죠. 엿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빠르다는 거죠. 말타제가 들어가서 또 쪼개면서 포도당으로 들어가고 저 포도당이 될 때 단당류가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거죠. 세포가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이렇게 긴 여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입안에서부터 항문까지 한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로로 되어 있으면서 위장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쓸개주,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거, 소장에서 나오는 거, 대장에서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효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화효소만 가지고 우리는 건강할 수 없다는 판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생물이 이 인간이 소화해서 불완전하고 나머지는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기 뭐 보니까 뭐 미국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은 장내 비타민 B, 비타민 뭐 B6 그리고 그 비타민 K 있죠. K를 만드는 게 미생물입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도 지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생물하고 아주 친해져야 되고, 미생물은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인간의 역사보다 더 긴 미생물은 소중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장내 세균이 몸속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면 면역 체계를 훈련을 시키고 병균을 억제하고 성장 소화 촉진을 하는데 나쁜 균은 이런 걸 유발을 하죠. 헬리코박터 필로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헬리코박터 필로리를 없애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 아십니까? 어떤 건가 아십니까? 김치. 또요? 네. 아니, 된장은 아니거든. 된장보다, 김치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다가 그 다음에 양배추입니다. 이걸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면은 헬리코박터 필로리를 잡아낸다는 그런 겁니다. 없앤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다 실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김치도 아주 중요하고요. 김치를 최우선으로 많이 드셔야 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양배추를 갈아 먹어라 하는데, 갈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발효인 걸 섞어서 먹으면 더 빠르고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속 쓰렸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 필로리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내 질병에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럼 어떠냐? 불건강하다는 것은 장내 나쁜 균이 독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소장에만 해도, 대장에만 해도 400종이 들어가 있는데 숫자는 엄청나죠. 자,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실험을 해봤고, 저는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하면 경험을 합니다. 내 몸이 마루타가 돼서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지만 이 강의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 종양 바이러스가, 숨어있던 종양 바이러스가 활성을 합니다. 우리 하루에 종양 바이러스를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만 개를 매일 만드는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우리 면역 체계가 훌륭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100만 개를 뭉치면 참깨 한 알입니다. 근데 참깨 한 알쯤이야 하시는데, 참깨 하나를 방치했다가는 1cm가 되고 2cm가 되고 3c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생기는 양만큼 없애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내 몸에서 이 독소가 많아지면은 그 독소를 빼지 못하면 종양 바이러스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숙주는 인간 몸이죠. 숙주가 위험해지면은 그것을 감지하고 미생물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빨리 활성화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좋은 몸이 없어질까 싶어서 거기다가 그 나쁜 미생물이 막 몸을 이용해서 더 많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자기의 종족을 펼쳐낸다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인체 면역 시스템이 독소 제거를, 미생물이 발현한 독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균을 투여하게 되면은 나쁜 균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일본은 우리의 청국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실러스 균만 빼가지고 낫또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동차를 팔아서 버려들이는 돈보다 미생물을 팔아서, 낫또라든지 이런 걸 팔아서 지금 김치까지 기무치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팔아서 버리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우리 거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배우는데 우리는 종주국이면서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의 미생물을 팔아보자는 욕심이 저는 생겼다는 그런 겁니다. 자, 한국의 미생물, 각 지역의 미생물이 있지만 한국의 미생물이 제일 우수하다는 걸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종균이 들어가면은 생리 활성 물질을 분사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 자체가 하면서 나쁜 균의 힘을 제거하고,
이 나쁜 균의 힘을 제거하는 유익균은 다이옥신까지 제거합니다. 저는 지금 막 그 세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씁니다. 저희 집에는. 이게 빨래할 때는 세제를 다른 집보다 조금밖에 안 넣고 미생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원소까지 변화시키는 게 미생물이면서 방사선까지 제거를 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광합성 얘기까지부터 시작하면은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략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가 있지만은 장이 기분이 좋아야 내 온몸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 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속이 기분 안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죠. 이거는 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있으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세로토닌 대사 물질은 95%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고 이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행복지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 선생님들은 장 건강에 모든 정열을 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미생물들은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뽑아냅니다. 화학물질입니다. 미생물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사람도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혹시 여기 선생님들 부인 냄새 아시죠? 모릅니까? 잊었습니까? 예, 언제적 냄새야?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당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맡고 싶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모두 페로몬을 품어낸다 이겁니다. 이 페로몬,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춤도 기분 나쁜 사람이 추자 그러면은 안 추져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가진 페로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로몬을 몸에서 먼저 풍겨내는 게 장내 미생물이다, 이런 거죠. 비슷한 세균끼리 페로몬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화학물질로 대화를 하는데 그게 페로몬이 되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미생물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끌어당긴 거죠. 근데 여자가 끌어당긴 게 아니고 뭐가 끌어당겼을까요? 예,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내 남편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끌어당겨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시는 여자 선생님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항상 내 남편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미생물을 퍼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갖다 주면은 그 미생물이 내 손을 통해서 만드는 게 남편의 뱃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예, 미생물을 원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밖을 아무리 소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속에 나쁜 게 있다면은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소독한다고 미생물이 싫어요,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습니다. 미생물은 아주 훌륭한 청소부이면서 미생물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또 뭡니까? 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미생물들입니다. 면역력은 좋은 미생물의 정가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음식하고 관련이 되겠죠. 지금 또 발견되고 있는 게 미생물로 암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 균입니다. 이건 현기성이라서 암을 찾아가가지고 잔존해 있는 암을 찾아가서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균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생물을 가지고 균을 잡는 걸 하고 있고요. 또 당뇨 조절하는데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발표된 건데요. 여기에 미생물이 여기 있죠. 박테리아가 줄어들면은 그 접합 부분이, 우리 세포와 세포의 접합 부분이 느슨해진다는 거죠.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로 다른 미생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접합이 느슨해진
그 접합 사이를 해서 지질 다당질, 세균의 지질 다당질이 옮겨가면서 당뇨까지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생물, 뭐 유산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지만은 우리 몸에는 효모,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또 바실러스 같은 거,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훌륭한 미생물과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균들을 보면은 좋은 균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럼 좋은 균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익균이 10% 정도 있습니다. 유익균이 1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또 10% 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해균하고 유익균 사이에 80%가 어떤 거냐면은 이름이 해바라기 균입니다. 그럼 해바라기 균이 뭐냐 하면은, 해바라기 아시죠? 해 따라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도 안 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안 하고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균이 유해한 균이 영역을 확장했다. 그럼 유해한 균, 나쁜 균이죠. 나쁜 균이 지금 세균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붙나 하면은 이쪽에 또 붙어요. 그러면 장은 전부 나쁜 균으로 폭발적으로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익균이 더 많이 생기고 유익균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얘네들 사정없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익균 쪽으로 붙어서 유익균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내 몸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병에 걸리고 장염이 생겼다 이러면은 앞에 보신 게 되겠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탈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대로 괜찮은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이 균들의 역할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내 독소가 문제인데요. 이 장내 독소가 제장 내의 음식이 우리가 밥이 소화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밥요. 밥이 소화되는 데는 1시간 50분이 됩니다. 죽은 1시간 5분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4시간 15분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여기 소화를 시키는데, 이 소화시키는데 대사를 다 쓰고, 우리가 신진대사로 안 쓰고 소화대사에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만약에 이게 빨리빨리 빼내주지를 않으면은 장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남아있는 찌꺼기는 부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안 한가는 방귀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끼놓고도 도저히 못 맡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끼놓고도 도저히 못 맡겠다 이러면은 유해균들이 와글와글 있다는 그런 거죠. 유해균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완전 내 장 속을 썩히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되면은 균이 잘 되면 발효고 못 되면 부패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부패하고 있는 거고, 냄새가 좋다는 거는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귀를 꼈을 때 애들은 변은 어떻습니까? 황금색에다가 냄새가 좋죠? 이러면은 안에는 비피더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기들은 건강한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균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는 수명 단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 장의 혈액과 장의 영양소가 어디로 들어가냐? 간문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간문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이게 파란 줄, 그러니까 정맥이 연결이 되어 있죠. 정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장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췌장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비장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소장 연결되어 있고, 대장 연결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모든 여기 소화기관의 장들은 모두 간문맥으로, 소화가 되고 음식물, 독소라든지 모두 간문맥으로 보냅니다. 간문맥으로 보내서, 여기 간문맥인데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이든 아니든, 독이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소화가 되면은 잘게 부서지면 피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부 집합해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정맥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간이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었냐 나쁜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간이 무리를 하고 안 하고가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 장에 나쁜 미생물이 품어낸 가스마저도 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장도 안 좋았고 물을 내 갈아 먹어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 먹으니까 저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도시락 사다닐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다른 음식 엄마가 해준 거 아니면 제가 한 걸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안 좋은 음식을 MSG 들어가 먹더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오늘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한 끼를 먹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느냐. 강의를 하면은 전 2시간을 완전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을 쫓아다니고 이런데 어떻게 사느냐.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른 대사하는 데 쓰고요. 아프지 않도록 쓰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화하는 데는 그닥 많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장의 독소도 간문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건 의해요. 병이라는 것은 간에서 해독을 제대로 못해서 간에는 2만 가지가 넘는 효소가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아프다 하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안 좋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뭘 먹습니까? 항생제를 먹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하면 병원에 가서 약 드시고 이러는데요. 지금 그게 위험한 거죠. 여러 선생님들도 약을 드시기 전에 내 몸의 미생물을 죽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굉장히 내성이 강해집니다. 계속 변신을 합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약을 먹어봐. 내가 죽나 봐. 그러면서 점점점 나중에 인플루엔자 같은 거까지 다 생겨버렸죠. 그죠?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 보면 항생제를 파괴하는 초슈퍼 박테리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독한 걸 먹어도 예전에 감기약 한 알 먹으면 되는데 지금 한 알도 안 되고 2알도 안 되고 나중에는 더 강한 게 나와가지고 먹어야지만이 감기가 떨어지고 이런 지경에 갔다면 아주 위험하다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얘가 박테리아가 이제 지가 약을 먹고 내성을 키웁니다. 내성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초슈퍼가 돼가지고 그냥 슈퍼맨 이상 갈 정도로 강한 게 되어서 점점 강해지고 우리는 더 독한 약을 먹고 좋은 균까지 죽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미생물과 함께 작용하는 게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애가 20살 같습니까? 자, 오른쪽이 언니 같죠? 그런데 요 오른쪽이 언니 같으면 제가 이 사진을 안 가져왔죠. 자, 요게 언니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기가 언니고 요 옆에는 17살입니다. 이게 20살이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3대까지 간다는 거죠. 제 몸 같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몸 같으면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할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불건강 아니면 건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확률이 지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먹었는데 이건 자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통풍 걸렸고요. 여기는 백반증이죠. 자, 백반증 하면은 마이클 잭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몸이 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이것도 전부 내 몸에서 잘못된 거니까 백반증 환자를 고치는 것까지 저는 봤다는 거죠. 온몸이 하얗게 변한 걸 이게 우리 황색 인종이 하얗게 변해도 하얗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고치는 걸 저는 다 봤고요. 음식물로 인해서 그 과정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칼슘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 관절, 인대, 신경, 판막,
관절염, 이런 골다공증 이런 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의 주 재료가 됩니다. 이런 게 주 재료인데 관절염,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어떤 병까지 부족하게 되면 저항력이 저하되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으로 우리 몸에 가져 있으면서 세포 대사가 저하되고 세포 재생의 저하가 되면서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도 노화가 되는데 지금 막 우유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유를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 먹는 것보다 우유를 발효해서 먹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칼슘이 칼슘이 전부 다 어떻게 소독을 하면서 아주 고열해서 그게 딱 그 안에서 석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주는 게 미생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이제 우유를 사놓고 생우유를 마시는 것보다는 전부 발효해서 요거트나 치즈로 만들어 먹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가 약해지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산이 미달되면서 빈혈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목 밑에 폭 들어간 자리 있죠. 자,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만져보시고 그 밑에 볼록 튀는 쇄골 있죠. 그쪽으로 뭐가 있냐면 T세포를 만들어내는 흉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흉선이 없어집니다. 흉선이 없어지고 내 몸이 급하다 하면 흉선이 생기는데 이 흉선에서 T세포가 나오고 살상세포가 살해세포가 나오는데 이 흉선을 우리가 지금 그냥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평소에 강화시켜 놓으면 질병에 잘 안 걸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흉선을 강화하려면 숨쉬기를 잘해야 됩니다. 숨쉬기를 잘하면 어떻게 하냐. 깊이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푹 내쉬고 요 밑에 폐 밑에 있는 잔전 찌꺼기까지 다 품어내도록 하루에 몇 번씩은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데 도로 종간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숲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공기 좋은 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심 중간에 가서 도로 있는데 그 가에 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채소에도 칼슘이 굉장히 많죠. 거의 채소에 다 있죠. 산나물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고 채소가 식물도 칼슘이 적으면 이렇게 시들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인체, 우리가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그게 우리 몸의 섭취량은 30%밖에 안 되고 100을 먹었다고 예상을 한다면 나머지 70%는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칼슘이 쪼개져서 우리 몸까지 들어가려면 흡수가 되려면 나노까지 쪼개져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나노까지 쪼개는데 관여하는 게 뭐냐? 미생물이 역시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자, CaCO3가 탄산칼슘입니다. 척해석이죠. 이걸 1200도씨로 가열을 하면은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CaCO3를 이제 콘크리트화 하려면은 여기다가 1200도 가열을 하고 여기다가 O2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산소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면은 결국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물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들은 콘크리트까지 가는 데는 그런 게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CaO가 생석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걸 꺼냈냐? 시금치에 CA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들어있고 철이 들어있고 수산이 들어가 있는데 시금치 100g당에 48mg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A 칼슘을 갖다가 O2 산소를 넣고 가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하면은 요게 CaCO3가 되면서 콘크리트화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민족이 장의 길이가 서양보다는 1m가 깁니다. 왜? 식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먹어서 길지만은 항상 고랑고랑 하는 이유가 삶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절에 스님들이 매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매 고랑고랑하고 많이 아파요. 이유를 보니까 삶은 음식을 엄청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아프고 팔, 어깨 결리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석회석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팔을 못 올리세요. 팔을 못 올리고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요 어깨에 석회석이 끼워져 있더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혈압 끝내고 지금은 석회석 깨부시는 음식을 또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무시래기, 우리가 좋아하는 무시래기에는 100g당 335mg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참깨에는 10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열을 가하고 볶고 시래기 삶아가 먹죠. 시래기 삶아가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칼슘을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시멘트 종류를 석회질로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가열을 함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인체, 콘크리트를 인체 석회질로 이야기하고 플라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플라그를 어떻게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양치 하시기 전에 치아를 한번 보시죠. 치아에 이게 스케일링 하러 가시죠. 스케일링 하러 가면은 딱딱한 스케질이 구두가 있죠. 그죠? 그거 없으신 분 없죠. 그죠? 그게 스케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우리 피의 그 혈관에 쌓이게 되고 내지는 또 뭔가 이런 어깨 뼈 사이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 사이에 요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찍어보니까 그게 음식을 먹고 하니까 깨지 나오는 거예요. 깨지가지고 어디에? 이게 근육에 붙어요. 근육에 붙어가지고 팔을 올릴 때 근육을 찌르기 때문에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손가락 끝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생생한 음식하고 또 이제 음료하고 발효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팔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치아 아프다 뭐 아프다 어떻게 노인이 되고 나서니까 아픈 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막 뭘 혼자 하시다가 우리가 싹 엄마 안녕 하면은 갑자기 인상을 쓰져요. 쓰지면서 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정말 노인들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칼슘 정제를 먹지. 칼슘 정제는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깨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나노까지 쪼개는 데는 미생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효소가 많아야 돼요. 효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뭐 잘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게 다 내 몸 속에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석회질로 된 플라그가 목은 혈관을 막습니다. 막으면서 어느 정도 되냐? 밥그릇 플러스 세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저의 또래보다 훨씬 작게 먹었죠. 혼자 한 끼 먹은 지가 꽤 됐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때는 이게 발이 안 좋아서 손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아프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 너무 가열해서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지만 어떤 건 너무 딱딱해서 뿌리 같은 거는 생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가열해서 먹어도 좋은데 가열한 걸 갖다가 부술 수 있는 거 그걸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미생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시금치의 수산이 콘크리트화된 생석회를 녹여서 뺀다. 혹시 팔이 안 올라가고 아프고 이렇다면은 생시금치를 갈아서 즙을 발효 음료를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그게 빨리 녹아납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인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찍은 건데 요건데요. 요게 요런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사진인데 저게 말캉말캉합니다. 그게 이제 자꾸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이렇게 깨어지게 나오면서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요걸 긁어냅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긁어내는데 긁어내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생깁니다.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생기게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석회화는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돼가지고 몸의 조직이나 기관에 돌처럼 단단하게 건데 그 이유는 아직도 여기 보면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인해서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삶은 음식을 드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삶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항상 뭘 끼워야? 발효 음식을 끼워서 드셔줘야지만이 김치라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깨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석회질이 유병 석회질은 유방암이 될 수가 있고 동맥경화증은 이제 혈관에 끼어서 뭐 이렇게
어디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뇌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중풍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요즘 이게 칼슘을 많이 먹어도 석회질이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능이 좋으면은 빠져나가지만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석회화가 되는데 지금 석회화 환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제가 가는 데마다 팔 들어보세요 하면 팔 못 드는 분 제법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대부분의 질병은 혈관의 막힘으로 혈액 이동이 불가하여 생기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들은 결국 란게르 한스슴에 있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그리고 감마세포 이런 애들이 뭘 먹느냐? 혈관에서 주는 영양소를 먹고 사는데 그걸 제대로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세혈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자, 여기 지금 석회화가 막혀 있는 거고요. 이건 지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게 혈전이 생겨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금방 혈전이 되고 안 되고 되는데 동물성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전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엉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혈전하고 석회질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방이나 석회질이 쌓여 있으면 이 혈전 덩어리가 요 앞에 거를 못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뇌로 가는 거, 뇌가 터지게 되고 뭡니까?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뚫으면 돼요. 근데 못 뚫게 되면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제일 먼 발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통풍 환자를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석이 뭐냐 하면은 소금을 작게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몸은 0.9%의 소금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은 내 몸에서 다정적으로 소변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내고 소변에서 한 번 더 그럽니다. 나트륨을 빼기 위해서 0.9%가 안 되면 우리는 쓰러지거든요. 그럼 빼기 위해서 걸르게 되면서 그 소금을 걸른 걸 내 몸에 돌리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요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요석이 생기면서 이 요석이 생기면은 요게 안 좋은 자리 가서 딱 들러붙게 돼 있어요. 들러붙으면서 마디가 제일 약하죠. 이렇게 붙으면서 요산결장제가 생겨가지고 요게 썩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삭히게 만든다는 거죠.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통풍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의 혈관염도 그런 거의 일종이었었습니다. 일종이었고, 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하고, 요게 뭐냐? 남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주위에 허옇게 끼는 거 있죠? 그게 요산입니다. 그게 요산인데, 그거가 우리 몸에서 돌고 있고 채워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모세혈관이 이렇게 가릅니다. 모세혈관이 가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의 10분의 1 같으면은 모세혈관이 보일까요? 근데 10분의 1은 보통 우리 이게 손가락 끝이나 이런 게 돌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20분의 1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20분의 1 되는 장소는 폐포입니다. 폐포하고 뇌입니다. 그리고 신장입니다. 신장의 네프론 같은 데는 더 가늡니다. 네프론 안에 뭉치가 있는데 실뭉치가 있죠. 그거는 더 가늘다는 거죠. 2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거는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뚫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로 가는 거는 못 뚫어요. 그러면 그쪽에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그런 겁니다. 결국 당뇨가 생기면은 그런 현상이 피를 못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저렇게 뚫어주면 돼요. 뚫어주면 되는데 그건 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장계 거를 뚫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딥니까 췌장에 있는 거를 모세혈관을 뚫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뚫는 기계가 이렇게 굵은데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녹이는 건 무엇이냐? 음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물로 녹여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모세혈관입니다. 관상동맥 수축이 되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결국 전부 다 이게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게 돼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몸이 정밀한지 정말 보고도 또 봐도 신기합니다. 자, 여기는 모세혈관입니다. 혈구, 즉 혈구 하나가 겨우 옆으로 삐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는데 뇌라든지 이런 데는 더 못 들어갑니다. 이거 혈구 하나가 이거 못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가늘게 돼 있어요. 가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지금 잘 계신다면은 이런 일을 내 몸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세포하고 내 간하고 하도 무리를 많이 해서 간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간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세포도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딘가 안 좋은 데가 있다면은 걔하고 교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되면은 제가 왼쪽 치아가 좀 안 좋습니다. 왼쪽 치아가 어느 날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치아한테 왼쪽 치아를 싸고 있는 이거 좀 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은.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죄하고 이러면은 좀 있으면 좀 괜찮아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저는 경험을 오랜 세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모세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류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고혈압 약을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하고 혼자서 엄마 지금 고혈압 약 드시면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나도 안 먹고 싶어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 말 하니까 어느 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고혈압 약 먹지 마라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픽 쓰러지면은 너가 원망도 못하고 너희들 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도 없이 그렇게 자꾸 먹지 마라 소리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한 방 맞았어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합시다.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45일 만에 고혈압을 저희 어머니가 최고치가 올라가면 170에 11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완전 정상으로. 이게 45일 만에 점점 제가 그 기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저희 혈압기로 재어보면서. 그래서 45일 만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약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5일 만에 떨어졌는데 그게 또 의심스러워가지고 약을 숨겨놨더라고요. 약을 딱 숨겨놓고 혹시나 올라가면 드시려고 숨겨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방 청소하다 보니까 약이 있어. 이거 왜? 이랬더니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버렸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드시고 계신다는 그런 거죠. 자, 췌장모세혈관이 막히면은 당뇨로 가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췌장입니다. 여기에 란게르 한스슴이 있습니다. 요게 란게르 한스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란게르 한스슴이고, 이 란게르 한스슴에 인슐린 나오는 세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알파세포, 베타세포, 그리고 델타세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빨간 게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을 중심으로 세포들이 여기 있는 영양소를 먹고 살아요. 모든 세포들은 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짜게 되면은 거의 79%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뼈와 살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요게 붕붕 떠 있으면서 여기 이걸 다 받아 먹어요. 근데 이게 모세혈관에 석회가 끼고 쪼그라져 버리면은 얘네들이 이게 뭘 먹고 그다음 결국 뭡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당으로 나와버리고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나와버리고 그게 몸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쏟아내 바깥으로 버려 한 게 당뇨가 됩니다. 뇌로 보내는 길이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음식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심장이 막히면은 심부전, 심근경색,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이 막히면 심부전증. 그러니까 우리가 신우신령 걸리는 것도 역시 이거 혈관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확장,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고, 자, 신우의 심장결석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신우가 여기 됩니다. 여기에 되는데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일로 다 못 보내준다는 거죠. 혈관이 막히게 있기 때문에 못 보내져가지고 결국 여기에 이제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한쪽에 100만 개인데 양쪽에 2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막히면 괜찮겠지만은 그런 게 점점 막혀가면서 하나 막힌 건 표가 안 나죠. 이게 더 심해지니까 사고가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전부 다 혈관 뭉치로 되어 있죠. 여기서 혈관 뭉치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피가 돌면서 한번 짜가지고
이제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돌려서 짜가지고 여러분들 소변을 하시면은 찐 노란색이 나온다 그러면은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소변을 우리가 보면 변을 보셨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변을 보셔야 돼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좋도록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똥시가 맨 밑으로 들어가서 보려면 내게 어느 건지 못 찾았죠, 그죠? 지금 어땠습니까? 딱 누르고 딱 보면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럼 그 색깔이 어떻는지 그리고 냄새가 어떻는지 보셔야 돼요. 옛날 임금님은 임금님의 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임금님의 변. 매화입니다, 매화. 그래서 임금님 닥터. 예, 전문 닥터는 어떻게, 그 매화를 항상 찍어 먹었습니다. 정말 직업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찍어 먹어 하면서 변을 관찰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찍어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변을 관찰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근데 대변을 관찰했을 때 물이 얼만큼 뜨느냐, 붕붕 뜨면 안 좋다는 거죠. 너무 가라앉아도 안 좋다는 거죠. 적당히 수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너무 맑다. 이러면 몸이 너무 찬 거예요. 차고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소금을 좀 드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몸이 너무 열이 많다 그러면 소변이 굉장히 붉게 진하게 나오면 노랗게. 근데 붉은 오줌 나온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소변 보는 거에 따라서 내 건강을 알 수가 있고 대변 보는 거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 전부 볼일 보시고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말이 100%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담낭에 걸리면 담낭결석. 이건 다 치료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산나물이 보면 시금치보다 칼슘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님들 얘기하고, 스님들 지금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한테 밥에 드리는 보살들이 계속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스님들은 계속 아프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가열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가열할 때 뭡니까? 1200도씨 이렇게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아니고 열보다 바깥에서 가열할 때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죠. 그럼 눈에 보지 않은 무기물질로 해서 내 몸에 들어가면서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긴 세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석회 성분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간, 구리, 아이언, 니켈, 크롬, 황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다가 산소를 보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사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같은 재질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치석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치석하고 공중변소에 있는 요석입니다. 그러면은 공중변소에 청소를 하려면은 뭘로 청소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요석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집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변기에 누리끼리 한 개 끼어 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제일 빠른 거 염산으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 염산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염산으로 하면 제일 빨라.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요석이라든지 치석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스케질 이런 거 녹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염산 한 컵 먹으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예. 그런데 그거 목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농도가 짙은 게 어디 있냐면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산도가 pH 2입니다. 2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식도염 걸리는 거 위에게 타고 올라오면 여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자꾸 토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술 드시더라도 토할 정도로 드시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염산을 먹어서 청소, 염산입니다. 염산을 먹어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죽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내 염증, 혈전, 비만으로 막히는 거, 뇌혈관 막히는 거, 심장폐 근육 신장, 이 모두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세혈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모세혈관 청소를 하는데 어떤 게 산유를 먹으면 된다 이런 거죠. 산유를 먹으면 되는데 이게 나오죠. 사과산, 주석산, 그리고 구연산, 포도산, 레몬산 막 이런 겁니다. 저희 집은 레몬 한 박스를 사놓습니다. 한 박스 56,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10개씩 사니까 10개 9,8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 박스 살고 지금 계속 레몬산을 먹고, 사과 나오면 사과산 먹고, 그 모든 그런 과일에는 이런 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연산, 주석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서 먹는 거예요. 갈아서 먹으면은 빨리 그게 흡수가 됩니다. 신과일에다가 발효를 하면은 새콤해지죠. 그 발효 음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채소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 음식을 발효 음료죠. 그걸 섞어가서 같이 먹게 되면은 빨리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러니까 채소가 있고 발효 음식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하다못해 발효 음식 먹는 김치라도 먹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치유를 위한 유전자를 자극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게 음식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바뀌고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뀝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뭐 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은 대로 바뀌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한 대로 유전자가 바뀝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음식을 바꾸게 되면 유전자도 바뀌게 돼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세포 내 핵에서 하게 되겠죠. 핵에서 어떤 게 합니까? 유전자는 내나 유전자가 DN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거는 제가 먹는 식사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 먹고 그 다음에 채소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은 밥 먹습니다. 근데 밥을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걸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고기를 전혀 안 먹냐? 안 그렇습니다. 먹습니다. 먹는데 항상 발효식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있고, 자, 요런 걸 먹고 있으니까 칼륨도 많고 또 나트륨도 적당히 넣어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폭식하지 않습니다. 폭식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이 작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소간 씨름입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거. 소간을 보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은 삶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냥 넣었습니다. 자, 넣었는데 여기다가 넣고 과산화수소를 붓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과산화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빨리 돼버리니까 그 효소가 있으면은 산화되는 것이 뭘로 바뀝니까? 과산화수소가 뭘로 바뀌죠? H2O하고 O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과 산소로 바뀝니다. 물과 산소로 바뀌는데 이때 과산화수소를 넣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물과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겠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다쳐가지고 소독약 불이죠? 그럼 거품이 바글바글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내 몸 세포들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이 그 과산화수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품에다가 여러분 불 붙이면 어떻게 되냐? 불 붙어요. 이것처럼 여기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불이 붙죠, 그죠?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삶게 되면은 이렇게 삶은 거 있죠? 삶은 거에는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어떻게 됐죠?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거는 혹시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과산화수소가 H2O2입니다. H2O2를 요걸 H2O2로 HOO2 이렇게 물과 산소로 분리를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걔네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걔네들이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는 걔 이름이 뭐냐 하면은 카탈라제라는 겁니다. 카탈라제인데 이 카탈라제가 온몸에 분포해 있는데 이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카탈라제가 제대로 왜? 이 효소 작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기분 나쁜 이유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의 반응 속도를 보면은요, 산소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과산화수소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보고 화학 반응의 방향을 봤습니다. 근데 과산화수소가 우리는 내 생깁니다. 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생기죠. 온몸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활성화되고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물과 산소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과 산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400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리하려면 400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400도의 온도가 내 몸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카탈라제가 있어가지고 카탈라제가 37도에는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37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훌륭한 기계라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기계가 돼 있고 이걸 이제 37도 그러니까 효소도 작용하기 좋고 효소는 40도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60도 되면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난 발효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죠.
13도 정도 되니까요. 엄청난데 효소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미생물이 없어도 죽고 효소도 없어도 죽고, 효소를 만드는 게 내 몸 미생물이고 또 내 몸의 여러 가지 세포들하고 작용해서 나는 거죠. 자, 효소가 개입함으로 해서 활성화 반응 에너지를 낮춰주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활성산소, 초가산화수소를 제거하는 효소 카탈라제가 있는데,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카탈라제가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화가 나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어떤 음식을 드셔야 돼요. 자, 부부싸움을 한다 할 때는 요걸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뭡니까? 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니도 한 개 먹고 나도 한 개 먹고 씹어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씹어서 소화시켜서 카탈라제가 나오도록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죠? 이게 저거 하나 소화시키는데 하루 걸리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는데,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매워요. 근데 가을철 무는 괜찮지만은 지금 또 뭐 좋은 무는 괜찮지만 매운 무가 많죠. 그래서 찾아낸 게 감자즙과 당근즙입니다. 감자즙은 좀 독합니다. 감자즙은요, 내 몸 청소하는데 굉장히 소독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감자를 갈아가지고 밑에 깔아있는 녹마른 그거 전부쳐 드시고요. 우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가끔 드셔주시면은 내 몸 해충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탈라제가 많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럼 부부싸움 하실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남편한테 매운 무를 주시고 자기는 달달한 당근을 드시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조선시대의 밥상을 보겠습니다. 임금님 밥상입니다. 정조는 이게 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주 정조는 훌륭한 정치를 피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환갑인데도 뭡니까? 칠첩반상을 해드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서민의 밥상입니다. 자, 이 사람 밥그릇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수대만 합니다. 그죠?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얼굴이 피골이 상접합니다. 자, 이렇게, 참, 그때 이렇게 제대로 좀 먹었으면 이 김치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김치를 잘 안 먹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참, 밥그릇 치고 사람 몸이 너무 야유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효소 활동에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화효소를 80% 쓰고 대사효소를 20%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으면 더 많이 쓰겠죠. 그죠? 물론 음식을 먹어줌으로 해서 대사효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데,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 여러분 3끼를 드셔도 좋아요. 3끼를 드셔도 되는데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체내의 잠재 효소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소화효소가 자꾸 대사효소를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반건강하고 각종 질병이 있다면 소화효소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 체질 따라 소화효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겨울에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태어나시면. 네. 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소화효소를 많이 씁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쓰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예, 별로 건강한 편이 못 됩니다. 예, 소화효소를 대수면 안 써야 돼요. 왜? 소화효소 쪽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대사효소에 쓸 게 작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 필요가 있고 좀 소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은 뭡니까? 그 사람은 병이 나을 수가 있고, 계속 소화를 못 시키면 나을 확률이 적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소화효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화계를 휴식을 시켜주고, 효소를 향상시켜주고, 발효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사효소가 많아지고, 소화효소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아프면은 마구마구 먹으면서 건강을 낳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강아지도 아플 때는 감기 걸리면 밥 안 먹어요. 그냥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을 소화효소 쪽으로 안 놀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먹어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도 안 되는 걸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겁니다.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으로 할 수 있다면 발효를 시키는데 미생물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추가 김치로 되는데, 자, 발효와 효소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발효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김치가 되고 콩이 된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우유가 요거트 치즈가 되고 무가 장아찌가 되는 이겁니다. 이게 발효가 되겠고 효소라는 것은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인데 그게 이름이 뭐냐 하면은 뭐 아밀라제, 라파제, 말타제, 스쿠라제 이런 식의 그게 효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효 음식 속에는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생물 한 마리가 20분 뒤에는 2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다시 4마리가 되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한 마리가 9시간 뒤에는 1억 마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천 수만 마리 수십 마리를 요 1g당 김치 줄기 있죠. 그게 1g당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김치 한 줄 먹게 되면 엄청난 미생물을 먹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품어내는 게, 가져 있는 게 그 안에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먹게 된다는 이런 겁니다. 자, 효소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약 1mm입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0.1mm가 되겠고요. 자,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크기는 큰 거는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효소의 크기는 보면은 10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밥풀떼기 몇 개 갖고 있는 그거 들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큰 공설 운장장에 공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효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노로 쪼개져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이게 미생물이죠. 미생물의 크기를 보면 효소가 요거만 합니다. 효소가 요거만 하기 때문에 지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위상차 현미경이 있습니다. 효소 한번 보려고 도저히 안 된다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주고 한 1억 가까이 줘야지만이 뭐 그 효소 볼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소는 볼 수 없고 미생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그 효소의 모양입니다. 효소의 모양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미생물이 먹는 정도니까 미생물도 안 보이는데 효소까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제가 막 하고 있는 발효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소금절임, 막 여러 가지 절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탕절임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탕을 넣고 뭘 많이 넣게 되면 뭐가 되냐? 삼투압이 생깁니다. 삼투압이 생기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자, 이렇게 설탕이나 소금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미생물도 같이 있죠. 그러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생물 역시도 삼투압에 의해서 쪼그라진다는 거죠.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죠. 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발효를 봤습니다. 봤는데 자, 달에 설탕계로 1.1로 달에 2년을 한 겁니다. 자, 미생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꼼틀꼼틀한 얘들인데요. 자,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봅니다. 그럼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얼음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현미경이 있으니까 보라고 막 줍니다. 자, 얼음인데 지금 보입니까? 보이기는 보입니다. 자, 이거 400배 확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가지 산야초 3년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여기 한 마리 꿈틀꿈틀 합니다. 여기. 미생물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자, 드시면 뭐 드시는 겁니까? 설탕물 드시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종균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막 집에서 만들어 저희 어머니 드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수박도 안 버리고 저걸 발효를 시켜서 꽉 짜서 음료를 마시면 여름에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저는 이거는 원당 0.2% 넣고 1:1. 여기 보십시오. 이건 동그란 효모고요. 유산균하고 광합성하고 굉장히 많이 생겨있죠. 이 정도로 이게 3일 발효한 겁니다. 3일 발효했는데 그때 맛있을 때 먹으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당근을 또 3일을 발효를 해봤습니다. 잘 안 되나요? 엄청 많죠. 당근은
저게 3일까지 발효해가지고 지금 좀 쉬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근은 한 하루만 발효해도 되더라고요. 당근을 즙을 짜가 발효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기 폭발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런 걸 갖다가 당근 생즙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시기도 합니다. 자, 우슬 분자하고 미생물을 한번 들이다 보겠습니다. 자, 분자가 이렇게 큽니다. 우슬 분자입니다. 현미경 요만큼 한 방울에 넣었는데 이렇게 크게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미생물입니다. 이건 효모가 되겠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추를 해봤습니다. 부추를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부추는, 여러분들, 부추는 그 부추씨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줄 때 부추씨를 갖다가 달여가지고 뜨겁게 해가 줍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위로 치고 올라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몸이 찬 사람이 먹게 되면은요, 한 서너 사발 먹어도 안 죽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끌고 나가고 목쳐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발효한 거 여러 가지가 되겠고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그걸 발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양념을 발효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담아왔는데요. 이건 전부 여러 가지 천연 재료입니다. 뭐 이렇게 자소, 깻잎, 그리고 시금치, 여러 가지 글루탐산, 다시마, 이런 거 이제 글루탐산이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천연 글루탐산, 그리고 소금 넣고 글루탐산 나트륨을 만드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음식에 넣으면 지금 발효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게 이제 저걸 배양을 하면은 굉장한 미생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효하는 천연 양념, 제가 국제학술 발표회 이걸 가져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깻잎입니다. 깻잎을 발효했을 때 미생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걸 갖다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배양하게 되면 저 엄청나게 나오는데, 저걸 갖다가 우리가 음식을 나물 있죠? 그게 삶아도 된다는 거죠. 삶아가지고 저렇게 만든 걸 묻혀 먹으면은 얘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뱃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활성화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금치를 했을 때, 시금치는 바실루스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작대기 모양이 생긴 건 바실루스죠.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는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생긴 거는 유산균이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맛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프리카입니다. 효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프리카는 고추기 때문에, 고추 종류기 때문에 달콤하고 매콤하면서 아주 이렇게 노랗게 방금 보신 게 그런 게 파프리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인애플입니다. 저는 이제 소화작용을 돕기 위해서 파인애플을 무조건 발효를 항상 합니다. 해서 모든 음식에 넣습니다. 이거는 바실루스가 굉장히 깁니다. 아주, 며칠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고, 언제 잡느냐, 몇 도에 잡느냐, 습도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연구해서 많은 주부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당근인데, 요거는 그냥 당근을 말렸습니다. 생당근을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분말 배양인 거고, 이거는 발효를 해서 배양인 거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효를 하게 되면 좋은 음식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전부 만든 건데, 요거는 생시금치입니다. 요구에다가 이 시금치 발효한 걸 섞어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섞은 걸 소금을 딱 넣게 되면은 천연 양념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넣으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평회를 했을 때 아주 호평을 들었습니다. 맛있다고. 자, 요거는 발효한입니다. 이거 발효한인데 제가 만드는 겁니다. 발효를 해서 나중에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드리고 주위 사람한테 드리고, 그러니까 까만색은 마늘입니다. 마늘을 발효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발효한 거 저런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미생물이 많습니다. 배양을 하면 미생물이 완전히 마늘은요, 애들이 완전 여기서 저까지 휙휙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기 요 안에 있긴 있는데요. 보고 싶으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아주 저는 활성화를 시키고, 소화제. 저는 지금 또 소화제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지독한 변비 환자였습니다. 열흘 동안 화장실에 못 간 적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도 갑니다. 그 정도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 맞추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